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왕기초 경제학 입문 이번 시간에는요 3장 소비자 선택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학이라 말씀드렸고, 시장 물건을 사는 수요와 공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근데 수요 곡선이 바로 소비자의 선택 행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소비자들 유틸리티 이거 이제 효용이라고 번역하는데 행복, 만족의 크기거든요. 다들 이렇게 쇼핑과 소비를 하게 되면서 하트 뿅뿅, 뭐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만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소비자들은 뭘 하는 경제 주체다?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근데 이 소비를 할 때 늘상 고민과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면 이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얼마지? 아니, 이 물건들의 가격은 얼마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 제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어떻게 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과목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과목을 어떻게 시간을 할당했을 때 내가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제약 조건은요, 시장에서 주어진 제약 조건이 가격과 소득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제약 조건이야. 우리가 예산선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목적식이라는 것은 소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효용 극대화, 이게 이제 목적식이 됩니다. 자, 우리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희소성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소성. 이 희소성이 바로 뭐냐면 소비자의 예산 제약선이다, 예산 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소비자가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 합리적 선택, 여기서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효용이라는 개념을 좀 보셔야 돼. 유틸리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틸리티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래서 만족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족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걸 분석할 때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란 다양한 형태, 이게 바로 효용 함수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사람들의 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게 될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살펴보고요. 그러한 선택을 통해 가지고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는 걸 보고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는 것을 도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소비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만족의 크기를 우리가 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효용이란 여기 보시면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소비해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만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만족의 크기인데 이건 주관적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소비하게 되는 총효용,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냥 효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의 개수를 여기다 표현을 할게요. 사과, 빵개,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과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우리 토탈 유틸리티, 총효용,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효용을 우리가 총효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과를 하나도 소비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의 크기가 빵이고요. 내가 하나도 안 먹었으니까 하나 먹었을 때 효용이 5 이렇게 되고, 2개째 먹었을 때 9, 뭐 3개째 12,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거 우리 차차 그림으로도 나타내긴 할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수평축이 사과의 개수야. 사과의 개수 Q라고 하고요. 여기가 총효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먹었을 때 2개,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째 먹었을 때 효용이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5. 그 다음에 2개째 먹었을 때가 9, 3개째 먹었을 때가 1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값을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가 하나 먹었을 때 효용이 5, 2개째가 9, 여기가 1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총효용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요, 한계 원리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한계라는 게 이제 마지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추가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개 추가 시 이렇게요. 추가했다는 거니까 어디셔널 이렇게 됩니다. add해서 어디셔널. 오케이? 이해 가세요?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총효용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토탈 전체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경작을 하루 더 아니면 1시간 더 공부했을 때 나의 실력과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지, 그거에 관심이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한계 원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내가 사과를 먹어요. 아니면 뷔페집을 갔어. 뷔페집을 갔는데, 뷔페집을 갔다라고 할까요? 뷔페집을 갔어. 근데 이미 뷔페의 접시가 몇 접시를 먹었냐면 5접시째 먹었다고 할게요. 5접시째. 이렇게요. 아니, 이거는 5접시가 벌써 내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미 그 이전 거는 다 지나간 버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5접시째 소비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내가 한 접시를 추가적으로 더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접시 더 먹었어. 플러스 1. 그럼 6접시째 소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네. 6접시째 먹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행복, 즐거움, 만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베네핏이라고 할 거야. 편익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근데 6접시째 한 그릇 더 먹게 되면 약간 배가 좀 부르기도 하고요. 뷔페니까 이미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게 내가 먹든 안 먹든 이거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고 안 먹으면 나만 손해인 것 같긴 한데, 한 접시 더 먹게 되면 내가 배가 약간 배불러가지고 이만큼 비용, 대가를 치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때 내가 한 접시 더 먹었는데 얻게 되는 행복과 즐거움이 비용보다 크면 한 접시 더 먹는 거지 뭐. 이해 가세요? 근데 한 접시 더 먹었는데 오히려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 편익이 작아. 그럼 스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 몇 접시 먹을래? 해가지고 나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태생이 6접시째 먹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5시간 공부했어. 몸이 피곤하기도 하는데 공부는 해야 되기도 하겠고 1시간 추가적으로 더 할까 고민을 해요. 추가적으로 더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같이 비교해 봤더니 비용이 더 커. 그러면 공부를 그만하는 것이고, 1시간 더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커. 그러면 1시간 더 하는 거죠.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의사결정할 때 이 한계 원리를 사용하고요. 이 한계 원리가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이건데, 이게 바로 미분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곡선이다 그러면, 한계 효용이다 그러면 총효용을 미분한 값이고요. 총효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기하학적인 내용을 할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쬐끔 변화했다. 그게 바로 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 추가할 때 접선의 기울기, 미분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한계 효용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유틸리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 한 접시 추가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소비를 0에서 1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을 때 총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접시 더 소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5에서 9까지 이렇게 되면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2에서 3으로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추가되는 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요. 한계 효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처음에 5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이 되고요. 그 다음 두 개째 소비했을 때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5에서 9가 됐잖아. 그래서 이 차이만큼 이게 가치가 더해지는 약간 부가가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한다는 게 추가한다는 거죠. 요게 4. 그 다음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소비 효용의 크기가 10인데 요 차이만큼이 12에서 9를 뺀 게 3. 이게 바로 한계 효용.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하나, 둘, 셋 소비했을 때 한계 효용을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5,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여기는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5, 4, 3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과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거 그게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총 효용과 한계 효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한번 개념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는 기본 강의 때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무차별이라는 게 인디퍼런스라는 게 등이야 등 같다는 거야 등. 그리고 이거를요 효용의 크기가 같은 점. 여러분 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등고선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니 지도에서 등고선이라는 게 뭐야? 그리 높이가 똑같은 등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 이거 아니겠습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동일한 높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테두리를 그린다 하면 이렇게 산 정상 이렇게 있고 여기가 꼭지점이지 산 정상입니다. 산 정상이고 자 그랬을 때 이게 파랑이라 할 수 있는 여기 그리고 주황 색깔이라 할 수 있는 여기 이렇게 동일한 높이를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등고선 생각해봐. 위에서 투영시켜서 살펴보는 거야. 내비게이션 한번 보세요.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차를 운전할 때 언제 좌회전하지? 언제 우회전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옆에 건물이 높이가 몇 층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좌회전하지? 언제 우회전하지? 이렇게 사거리가 나왔을 때 내가 차를 타고 갑니다. 언제 우회전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위에서 왼쪽 오른쪽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3차원의 그림을 우리가 분석하기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이렇게 산 모양이 3차원으로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산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3차원이 되어 있으면 이게 요즘은 3D 이게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원을 다운시켜서 동일한 높이의 상품 묶음을 효용을 가져다주는 상품 묶음의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주황 색깔도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 밑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위에서 동일한 높이 나타내는 등고선 이것처럼 등효용 곡선 이렇게 하는데
등효용 곡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교수님들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용어를 만들 때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등이 같다는 거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연결한 곡선 이렇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위에서 투영을 시켜가지고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려다 보는 거야. 내려다 봤을 때 요거 그림 나타낸 것처럼 밑에 이렇게 등고선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기도 한번 살짝 볼게요. 이렇게 잘라냈어. 잘라낸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잘라낸 거야. 잘라낸 거야. 잘라내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3차원의 평면에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서 x제 사과와 y제 바나나가 있고 효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투영시켜서 본 게 이게 바로 등고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등고선이 나타내는 여기 등효용 곡선,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많이 그려요. 그래서 우아형하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그리는데 이런 거에 대한 특성은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겁니다. 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효용 극대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예산선이 제약 조건입니다. 그게 희소성을 고려하는 거죠.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게 예산선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얘기할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지? 그런 소득 제약 그런 것들이 예산선이고요. 그때 소비자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효용, 만족을 극대화하는 상품 묶음들을 선택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험 공부를 해. 시간이 이제 24시간밖에 없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보는 과목들이 경제학과 기타 과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할애했을 때가 가장 나한테 유익하고 점수를 가장 높일 수 있는가? 그거를 선택 고민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소비자의 선택, 행동 살펴보는 효용 극대화 원리를 살펴보는 게 바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균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요. 아이디어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두 재화를 바구니에 담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예산선이라 할 거예요. x제, y제가 있고 요 안에 요게 예산선이야. 예산선이 뭡니까?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요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무차별 곡선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등효용 곡선 해서 표현을 해. 이때 효용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일정한 효용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 점을 선택할 때가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고요. 그때 얻게 되는 x제랑 y제 상품 묶음이 바로 효용 극대화하는 상품 묶음이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효용 극대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행동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걸 도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 곡선이라는 게 뭐야?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X, 사과의 가격이라고 쓸게요. 사과의 가격, 이 P가 프라이스입니다. X는 그냥 사과고요. 여기는 QX라고 쓸게요. 퀀터티 해가지고 사과의 수량이고 XJ인 여기서는 XJ가 사과야. 사과의 수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요 법칙은요.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다 얘기하거든. 가격이 싸지면 물건을 많이 사고 비싸지면 덜 사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그거는 약간 엄밀하진 않잖아. 우리가 좀 경제학에서 엄밀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니 가격이 하락을 했더니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비싸졌더니 소비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엄밀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선택을 통해서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많은 시간 들여서 할 겁니다. X제 가격이 하락해.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그때 효용 극대화는 선택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선택점이 F 이렇게 가게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으로 따라서 X의 소비량이 여기 X의 2점에서
X의 F점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원리를 통해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라는 선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걸 살펴보고 그걸 우리가 가격이 변했으니까 가격 효과라 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이런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배운 다음에 효용 극대화하는 MRS랑 PI분의 PX가 같아지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분해해서 이 합친 게 가격 효과야. 그래서 분해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현실에서는 가격도 알고 소득도 알고 여러 가지 확실성하에서 살펴보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도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 이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무원이 될래, 뭐 간평사 시험을 볼래, 뭐 회계사 시험을 볼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붙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가끔은요, 뭐 회계사가 되면, 공무원이 되면, 간평사가 되면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붙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 우리가 붙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이 불확실성이 되게 두려움을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자를 선택할 때도 현실에서 이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훨씬 많이 살펴보고 이걸 분석의 대상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의 소비자의 선택, 사실 불확실하다는 거는 정보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다루게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그랬죠. 한 꼭지로 수요인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게 되면 해피하게 되는 유틸리티를 얻게 되는데,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게 소비자 선택 이론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소비자 말고 다른 축이 되는 생산자,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